지니스 오프닝 픽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에 좀 더 눈길을 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대형주들 좀 약한 상태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차 좀 약한 모습이고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도 약하고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까지도 좀 약하면서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 급락이 영향을 주면서요. 오늘도 양극재와 함께 음극재 및 소재주들, 첨가제주들 강한 반등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한 섹터라고 본다라면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약한 흐름입니다. 오늘 매지온 하한가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바이오팜, SK사이언스 등도 좀 약하고요. 시젠도 좀 약한 모습, SD바이오센서도 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대웅도 하락폭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임상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지온 같은 경우는 임상 지연, 임상 결과 발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수정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로 나오면서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면세점 섹터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구매 한도 제한 풀리는 부분들이 아마 뉴스가 되어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변동성 많이 크고요. 종목별 등락도 섹터 내에서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나 메타버스 섹터주들도 지난주 강세여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가 섹터 안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전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면세점주의 강세, 오늘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씩 바뀐 모습이고요. 그래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안 하고 면세 한도가 또 없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던데 면세점 관련주들 주가 흐름은 어떤지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사실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기에서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따이공들 화장품 관련해서 좀 많이 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 주요 품목들이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매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얽매였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 사실 명품 같은 경우는 5, 600 이상 되는 게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제한이 걸렸던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구매 한도는 없어졌어도 관세는 물게 되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리오프닝 또 격리 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면세점 섹터주들 흐름 개선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좀 견조하게 항공주와 함께 카지노주와 함께 면세점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데요. 일단 면세점주도 최악을 좀 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여행 수요라든지 항공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실적도 좀 따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추세는 조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좀 바닥을 잡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삼성 SDI도 플러스권, 그리고 소재주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분위기 좋더니 연속성을 가지고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켈가의 이상 급등 이후에 소재주들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소재주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품 가격이 계속 좀 정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려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재 가격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 올라가면 차량 가격 올라가고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또 구매 의욕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더 많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니켈 가격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양극재 업체죠. LNF랑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덩달아서 같이 빠졌던 소재 업체들도 반등에 속속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첨가제, 음극재 이런 부분들을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순환 반등과 저가 매수세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좀 덜 오른 상태고요. 최근에 첨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고점대에서 상당히 좀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나노신소재나 뭐 대주전자, 일제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뭐 첨보 등도 마찬가지. 최근에 또 엠캠도 힘을 내기 시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피해 식으로 시장에서 좀 인식되면서 많이 빠졌던 해당 섹터주들 내에서도 좀 순환 반등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좀 추세를 복귀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방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돌아오는 솔루스 첨단이라든지 LG 머티리얼즈 같은 전지박 동박 섹터주들도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셀업체들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급락 이후에 반등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흐름도 꾸준히 관찰하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고점까지라거나 아니면 앞서 보여줬던 강한 랠리까지가 아니더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대응을 하는 전략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니켈 가격 급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업체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지금의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의 정책들은 계속 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리고, 그 시간에 대한 갭이 최근에 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당분간 좀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 및 추세를 봐가면서 차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좀 활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종목, 새 정권 수혜주다,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장은 뚜렷하게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함과 동시에 매지온 하한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사실 미처 못 봤던, 놓쳤던 부분입니다.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인지, 게다가 매지온은 한번 요즘 들어서 한 3월달부터 휘청이는 날들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제약바이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 주가 움직임이 그다지는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변동성 많이 심합니다. 특히 메지온이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었죠. 급락했다, 급등했다, 다시 또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DA에 이제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신청하기 이전에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반려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는데요. 내용만 알고 보면 사실은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시장은 3개월 지연됐다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승인이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대치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좀 하락을 좀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시면은 이제 진단키트 섹터주들 약하죠. 시젠도 그렇고요,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확 감소하면서 이 부분도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넥신을 비롯해서 임상 중단하면서 급락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죠. 오늘 보시면 대웅제약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다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다른 제약사들은 조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오늘 한미약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흐름 괜찮고요. 녹십자도 흐름이 괜찮고요. 최근에 삼바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중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실적이 조금 기대될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중소형 코스닥 바이오 섹터주들 안에서는 확실히 좀 편가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임상 기대치가 있고 올해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NK맥스도 좀 그런 흐름이고요. 레고캔바이오도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흐름 좀 괜찮았었고요. 에벨바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실적이 담보되거나 확실히 임상 기대치가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미용, 헬스케어, 뷰티 쪽들, 섹터 쪽들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섹터주들을 좀 노려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임 인터넷 플랫폼 약세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 주신다면요. 네, 오늘 플랫폼 섹터주들이라든지 게임 섹터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초반에 조금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잘 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펄어비스 흐름 좋은 편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게임주들도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비인플레 관련주들이고 뭐 차기 정부에서 밀어주는 섹터가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이 선택한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과 좀 플랫폼 규제 완화 이런 분들 고려한다라면은 뭐 해당 섹터주도 오늘 조정은 받고 있지만 조정은 일정 부분 성장주 낙폭과대주 섹터 안에서 기술적인 뭐 저가에서의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이런 부분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납폭과대 순환물 관점에서 오프닝 픽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사실은 뭐 그 부분에서 크게 멀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리오프닝 쪽들, 소비 쪽들, 필수 소비재 쪽들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꼭 써야 되는 섹터주들이고요. 소비가 그동안 조금 뭐랄까 뒤로 이연됐던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소비주들 이런 쪽들 보신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도 꼭 써야만 되는 필수 소비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필수 소비재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심은 계속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쪽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